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48페이지 동아시아의 갈등과 국제평화 249페이지 1단원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휴전 상태이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남북 분단의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주 24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한 것이 바로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빛을 되찾은 날이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된 배경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전선언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연합국을 주도하였던 미국과 소련의 이 두 나라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라는 이유로 이건 명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념 실현 수립을 위해서 결국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과 북에 남한의 그렇죠. 미국군이 그리고 북한의 소련군이 이렇게 각각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여러 노력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노력들이라 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좌우 합작을 주장했던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북 협상을 주장했던 이 김구 선생님의 이런 여러 노력들이 실패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립이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냉전, 자 여러분들 냉랭하다 할 때 냉자예요. 싸움이 냉랭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옆에 조그만 글씨에 냉전, 콜드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이 이념을 중심으로 아주 정말 냉랭하게 대립을 한 것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 냉전으로 인해서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분위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단순한 그냥 군사적 경계선이었던 이 38도선이 바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특징, 자 여러분들 일단 요 배경은 다 알아야 되니까 다 밑줄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분단의 배경 중에 한 가지로 자 일단 여기다가도 밑줄 쳐볼까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징. 자 우리나라는 반도국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반도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분단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분단은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남북 분단이 더 고착됐는지. 자, 1950년, 자, 여러분들 여기다 표시를 또 해봅시다. 물론 배경은 다 알아두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용어. 자, 헷갈려서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남침이다 북침이다 얘기할 때요. 자, 여러분들 목적어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남침이에요. 북한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남침이다. 이건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했다. 그쵸? 이게 이제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북침이라는 용어는 그럼 어디에서 주장하는 용어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북침을 주장하죠. 그럼 북침은 무슨 뜻이겠어요?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했다니까 우리는 정말 북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왜? 엄연한 사실은 북한의 남침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북한이라는 말이 없어도 남침이라는 말 자체가 안에 목적어예요. 남쪽을 침략했다. 그러니까 북침은 북쪽을 침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침, 북침의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전쟁은 북침이죠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엄연한 사실은 북한의 남침이다. 1950년 언제? 그렇죠.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2020년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싸움이 끝난 게 아니고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빨리 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이때 이제 수많은 전쟁고와 이때부터 이산 가족이 이제 발생했고, 뭐 각종 시설들이 파괴된 건 물론이고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와 이념 대립으로 정말 적대감이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부산의 대표 음식 이제 밀면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여행을 가면은 밀면을 이제 정말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꼽고 있는데, 이 밀면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고기 뼈를 이제 우려낸 육수에다가 면을 말아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전쟁 시기에 생겨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6.25 전쟁 이후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결국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이 이제 북쪽은 여러분 냉면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냉면과 같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이런 이북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인 거죠, 실향민들. 자, 그러나 원래 냉면의 주재료는 메밀인데 당시는 메밀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시 이때 구호물자로 받은 밀가루,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와있죠. 이 밀가루로 면을 뽑아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고기를 우린 육수에, 그게 바로 밀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대표 음식이 되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부산 밀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한 장 넘겨서 250페이지에, 자, 오늘은 250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근데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수업만이라도 좀 듣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멀리서 볼까요? 자, 분단과 함께 이제 우리는 통일이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좀 잘 안 보이나요? 네. 아이고, 소리가. 네. 비 때문에 좀 약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과서 다 있으니까, 자, 이건 참고로 삼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 제목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분단이 70년이나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산가족은 정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런 정말 그리움과 함께 헤어진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과 이제 헤어졌는데 그 세월이 벌써 7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정말 엄마 아빠를 뜻하지 않게 이별을 했는데 70년 동안 이런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과 북은 정말 서로 다른, 아직까지도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 살면서 공통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자, 표시를 해봅시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린 한 민족이잖아요. 동질성을 회복해서 민족 공동체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근데 밑줄 칩시다.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은 사회 구성원이 사는 곳이 확장이 된 거예요. 북한까지. 그렇죠. 그리고 직업도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보다 그렇게 되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자, 다 표시. 또한 통일의 이제 필요성을, 우리가 당위성을 보자면은 또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남북이 합쳐져서 단일 시장이 형성된다면 국내 경제는 당연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 남한이 갖고 있는 장점,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합해지면은 결국 국가 경쟁력은, 그렇죠, 최대치로 끌어올려지겠죠. 근데 남한이 갖는 장점이 이거죠. 남한이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와 함께 천연자원이 많아요, 북한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문단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통일이 된다면, 넓게 보자면 우리 생활 공간이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으로 확장된다.
그렇죠. 우리는 대륙으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는데, 이제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가 육지를 통해서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쵸.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북한과 시베리아 쪽을 잇는 그 횡단 열차. 그럼 우리는 결국은 육로로도 대륙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이제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핵미사일과 관련돼서 뭐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런 것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서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옆에 조그만 글씨가 나와 있는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자, 여러분들 각각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표시를 다 해두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분단 비용. 말 그대로 분단되어 있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인 거죠. 우리가 방위를 하는데, 그쵸?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 휴전 상태니까 당연히 방위비가 들어가겠고, 또 체제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이런 다른 체제, 그리고 그 경쟁을 위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여러 외교 비용이라든지 이산가족의 고통,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단되어 있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분단 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 비용은 남북의 다른 체제와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위한 비용이,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통일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잘 따져서 결국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편익을 뭐라고 한다? 통일 편익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통일이라는 거는 통일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따른 이 편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분단을 함으로써 드는 비용들, 이런 쓸데없는 분단 비용들이 없어진다는 거, 아예. 그쵸? 방위비라든지 체제 경쟁을 위한 외교 비용이라든지 이산가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의 측면에서 한번 보았고요. 여러분들 밑에 생각 키우는 활동,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등교를 한 이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했던 내용 중에, 자, 다시 복습을 잠깐 하자면요. 자,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북 분단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